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잠시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걸 해주세요. 일어서세요. 네, 지금 당장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발끝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내려가셨나요? 허리 아래쪽이 뻣뻣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 저항감이요? 이제 몸을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틀어보세요. 뚝뚝 소리가 들리셨나요? 다리로 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척추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올해 53살이고 지금부터 제 많은 동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저는 3명의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들로부터 2년 안에 척추 유압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척추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연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세부위에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통으로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 척추는 저보다 20살 어린 환자들보다 더 많은 연골 재생을 보여줍니다. 제 염증 수치는 7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처음 발견했을 때 제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닭이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성분을 추출하는 특정 조리법이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5년 후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도움 없이는 화장실 병이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매주 15명에서 20명의 환자들을 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분들입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셨어요. 잠을 잘못 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한 아침의 뻣뻣함,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차에서 내리기 힘든 것,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다리로 쏘는 통증. 척추관절염에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연골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지는 시점 사이의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창은 18개월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 이후에는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수술, 평생 통증 관리, 점진적 장애, 자식들에게 절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짐이 되는 것. 척추관절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나이와 관련된 퇴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모라고 말할 거예요. 항염증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효과가 없으면 주사 일정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방식으로는 결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은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특정 영양결핍과 만성 저등급 염증이 결합되어 척추 디스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단백질을 굶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연골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물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3년 전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박 씨였습니다. 딸과 함께 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MRI에서 L4와 L5의 심한 디스크 퇴행이 보였습니다. 골극, 신경압박, 6주 후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딸분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아버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 자신에게 사용했던 프로토콜에 대해서요. 솔직했습니다. 이것이 표준의학적 조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술을 진행하시거나 이 영양중재를 8주 동안 시도한 다음 MRI를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박 씨는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8주 후 박 씨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통증 수준이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환자 식별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디스크 수분 함량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의 염증 표지자가 68% 감소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제대로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공유해야 했습니다. 지금 만성 통증 속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3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척추뼈 사이의 연골이 분해되고 있을 수 있고 뼈가 뼈에 맞닿아 갈리고 있을 수 있으며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 넘게 척추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2,000개가 넘는 척추를 수술했습니다. 월요일에 제 진료실에 완벽하게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다가 금요일에는 제 수술대에 누워 허리 아래가 마비된 60살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제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좀 뻣뻣한 것뿐이었어요. 제 나이에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 약간의 뻣뻣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연골이 죽어가고 있고 염증이 관절을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다는 척추의 절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통증을 느낄 때쯤, 그들이 마침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입니다.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이 되고 그마저도 저는 단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눌러보세요. 대략 허리띠가 닿는 위치쯤에서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누를 때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척추 관절염 초기 단계에 있으며 수술 없이는 되돌릴 수 없게 되기까지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전 저 역시 정확히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50세였고 수술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환자들 위로 몸을 구부리고 비틀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MRI 검사를 받았고 거기 있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 초기 단계 척추 관절염, 제 자신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봐왔으니까요. 먼저 만성 통증, 그 다음 신경 압박. 그러다 어느 날 아마도 높은 선반에 무언가를 집으려다가 디스크가 완전히 탈출하고 저는 메스를 들고 있는 외과의사 대신 수술대 위의 환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미래를 보았고 딸에게 짐이 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진통제에 의존하고 결국에는 화장실 사용을 돕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연골 재생, 척추 디스크, 영양, 관절 질환의 염증 지표에 관한 모든 연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명백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너무나 단순한 것을요. 척추의 연골,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형 콜라겐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 연골을 복구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소화 시스템이 일반 단백질을 연골 복구에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데 덜 효율적이 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계란을 먹지만 우리 몸은 척추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소화 시스템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미리 형성된 콜라겐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포함하는 한 가지 음식 공급원이 있습니다. 닭, 연골과 뼈입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부분들입니다. 올바르게 준비되면 이러한 성분들은 콜라겐 펩타이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당신의 장이 흡수할 수 있고 혈류가 퇴행하는 척추 디스크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방출합니다. 저는 3일마다 특정한 뼈 국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카페에서 보는 유행하는 뼈 국물이 아닙니다. 콜라겐 추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특정 닭 부위를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시간 동안 조리한 의학적 수준의 준비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이 국물 400ml를 섭취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국물만,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주 이내에 제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밤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방사선과 의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 주변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좁아지고 있던 디스크 높이가 안정되었습니다. 초기 관절염 변화가 진행을 멈췄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닭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을 때와 올바른 방식으로 먹을 때 척추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음식을 직접 요리하지 않고 전통적인 준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9세였을 때 운전하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돌리는 것조차 간신히 할 수 있었습니다. MRI는 경추 5번과 6번의 퇴행성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보다 15년 선배인 제 동료 신경외과 의사가 제 필름을 보고 5년 이내에 유압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12시간을 보내는 외과 의사였고 제 자신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광주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86세였고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자세는 곧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60년 동안 매주 닭 국물을 만드셨다고 하셨지만 요즘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닭 전체를 뼈와 연골을 포함해서 최소 4시간 동안 끓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연한 뼈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드셨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증거 없는 민간요법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닭뼈와 연골을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끓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닭 연골에는 E형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척추 디스크의 정확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당신의 추간판은 뼈가 아닙니다. 젤 같은 물질로 채워진 연골 쿠션입니다. 이 연골이 분해되면 척추뼈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이것이 관절염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머리를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이 매일 아침 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리된 닭을 먹으면 이러한 화합물을 거의 전혀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뼈와 연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코기만 먹고 약은 버리는 겁니다.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닭을 섭씨 95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끓이면 콜라겐 분자가 너무 빨리 조각나서 장에서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2시간 미만으로 너무 짧게 끓이면 콜라겐이 뼈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섭씨 85도에서 92도 사이로요. 최소 3시간 동안입니다. 4시간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유기농 닭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뼈, 연골, 발, 모든 것을 넣고 4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국물이 식으면 젤리처럼 걸쭉해졌습니다. 그 젤리가 순수한 콜라겐입니다. 저는 수술하기 전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마셨습니다. 4개월 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을 왼쪽으로 완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8개월 후 다시 MRI를 찍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당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10cc 디스크 높이가 1.2mm 증가했습니다. 수분 신호도 개선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수술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닭뼈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위가 필요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이 목적으로는 쓸모없습니다. 가슴살에는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버리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닭발의 연골이 가장 많습니다. 날개 끝부분, 등뼈, 갈비 연골, 목뼈.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어느 시장에서든 이런 부위는 일주일치 약을 만들 수 있는 양이 2,000원도 안 됩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경추 옆부분을 눌러보세요. 뚝뚝 소리가 나거나 갈리는 느낌이 들면 디스크가 이미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없어지고 뼈와 뼈가 맞닿으면 어떤 음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되었어도 연골이 아직 남아있다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섭취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은 먹어야 합니다. 1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최소 5번입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연골을 천천히 몇 달에 걸쳐 교체합니다.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3년 동안 자릭 3명의 환자에게 적용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경추 유압 수술을 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6개월 미루고 이 정확한 조리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38명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현대 의사들이 요리를 그만두고 대신 약을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잊어버린 기본 생화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닭에서 관절을 살리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이라도 놓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닭은 그냥 평범한 국물이 되어 약효가 전혀 없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18년 전 제가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절박했습니다. 제 척추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 2시간 이상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양쪽 다리로 퍼졌습니다. 저는 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증상을 가진 수백 명의 환자를 수술했으니까요. 제 추간판이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뼈가 뼈를 갈고 있었습니다. 제 미래를 보고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과의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골 재생의 생화학입니다. 손상된 연골이 스스로 재건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특정 단백질입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제2형 콜라겐,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콘드로이틴 황산염, 히알루론산, 이것들이 건강한 연골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 곳에 극도로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닭, 연골과 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요리하면 이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완전히 쓸모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높은 온도로 닭을 끓이고는 관절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제 부엌에서 3개월 동안 이것을 실험했고 2주마다 염증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최적 온도를 발견했습니다. 최대 효과를 보존하는 정확한 방법을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째, 유기농 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반 닭은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키워져서 실제로 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약 1.5kg의 유기농 닭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발, 목, 날개 끝이 필요합니다. 이 부위들에 연골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세요. 모든 닭 부위를 큰 냄비에 넣으세요. 모든 것이 약 5cm 정도 잠기도록 찬물을 부으세요. 생강 3조각, 마늘 2쪽,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식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뼈에서 미네랄과 콜라겐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조리 온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센 불로 물을 끓이세요. 완전히 끓어오르는 순간 즉시 불을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작은 거품이 보글보글 나야 합니다. 세게 끓으면 안 됩니다. 물이 세게 끓으면 섬세한 콜라겐 분자를 파괴하는 겁니다. 섭씨 95도 이상에서는 분해됩니다. 이 약한 불을 정확히 8시간 동안 유지하세요. 6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닙니다. 8시간입니다. 저는 여러 시간을 실험했고 8시간이 단백질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최적으로 추출합니다. 이 8시간 동안 뚜껑을 열지 마세요. 젓지 마세요. 그냥 두고 끓이세요. 8시간 후 불을 끄세요. 30분 동안 식히세요. 그런 다음 고운 채에 모든 것을 거르세요. 진하고 황금빛 액체가 보일 겁니다.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으면 굳을 겁니다. 그 굳은 것이 순수한 콜라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척추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육수를 한 컵 약 240ml 정도 떠내세요. 다시 액체가 될 때까지 천천히 드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는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약한 불에서 3분간 가스레인지로 드세요. 따뜻하게 해서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세요. 이렇게 해야 혈액으로 최대한 흡수됩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연골 재생은 느립니다. 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4개월간 따랐고 그 후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추적 MRI 검사에서 디스크 수분 공급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육수 한 번 만든 것을 제대로 냉장 보관하면 약 4일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2번 신선한 육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것을 신성한 일과로 만드세요. 척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더 많은 손상이 생기기 전에, 수술이 필요하기 전에, 독립성을 잃기 전에, 이제 척추 연골 재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 닭뼈 육수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만드시던 그런 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3년에 걸쳐 완성한 의학적 수준의 추출 방법입니다. 온도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추출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닭 연골과 뼈 안에는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2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쿠션을 재건하는 E형 콜라겐과 디스크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안에 수분을 보유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입니다. 디스크가 납작해지면 뼈가 뼈에 부딪힙니다. 그때 관절염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때 환자들이 수술실로 와서 절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을 완전히 잘못 끓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성분들이 그릇에 담기기도 전에
파괴시킵니다. 제가 계속 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높은 온도로 끓이는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다면 약 100도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콜라겐 분자가 너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장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닭을 끓입니다. 이것은 사용 가능한 성분의 20%도 안 되게 추출합니다. 관절의 깊은 연골과 뼈 안쪽의 골수는 절대 그 내용물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약의 80%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닭의 잘못된 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슴살에는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닭가슴살 10개를 먹어도 척추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절 구조가 포함된 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 날개, 목, 특히 무릎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유기농 닭 1마리를 사세요. 공장식 닭은 연골 형성을 손상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먹여 키우기 때문에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모든 관절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닭을 큰 조각으로 잘라달라고 하세요. 껍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껍질에는 추가 콜라겐이 들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모든 닭 조각을 큰 냄비에 넣으세요. 닭이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잠길 때까지 찬물을 부으세요. 이것은 약 6cm입니다. 다진 마늘 3쪽, 얇게 썬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1조각, 그리고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으세요. 식초는 필수입니다. 뼈에서 칼슘과 미네랄을 액체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식초 없이는 효과가 30% 감소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냄비 바닥에서 첫 번째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만 센 불로 하세요. 거품이 보이는 순간 즉시 불을 가장 약한 세기로 줄이세요. 아주 약하게 끓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실 겁니다. 표면을 보면 몇 초마다 1~2개의 거품만 터지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온도는 약 85도에서 90도입니다. 이것이 콜라겐이 분해되지 않고 완벽하게 추출되는 황금 온도대입니다. 이 약한 불로 최소 8시간 동안 냄비를 유지하세요. 최대 추출을 위해 12시간을 권장합니다. 네, 12시간입니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저녁에 이것을 시작해서 밤새 끓일 수 있습니다. 단지 가스레인지가 장시간 조리에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12시간 후 불을 끄세요. 채를 사용해서 모든 고체 조각을 제거하세요. 남은 것은 흐리고 걸쭉한 액체입니다. 이 액체를 밤새 냉장고에 넣으면 단단한 젤리처럼 굳어야 합니다. 이 젤리 같은 질감이 콜라겐을 성공적으로 추출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냉장 후에도 액체로 남아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았거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육수를 한 그릇 따뜻하게 드세요. 끓이지 마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세요. 왜 공복일까요? 아미노산이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디스크의 구조적 변화를 보려면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이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의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골 재생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척추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70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운동 능력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닭을 잘못 준비합니다. 그들은 가장 귀중한 치유 성분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척추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닭, 연골과 뼈 육수가 제 척추를 살렸다고 말할 때 저는 이웃이 만드는 묽은 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비싼 유리병에 담겨 파는 유행하는 뼈 육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닭의 특정 부위에서 최대한의 콜라겐, 최대한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그리고 최대한의 관절 지원 화합물을 추출하는 정확한 조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그냥 닭맛 나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퇴행하는 디스크에 농축된 회복 물질을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닭뼈와 연골을 정확히 섭씨 95도에서 98도 사이에서 끓여야 합니다. 펄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특정 온도 범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섬세한 콜라겐 구조가 파괴됩니다. 90도 이에서는 뼈 조직 깊숙이 갇혀있는 화합물을 추출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정밀 온도계를 가지고 이것을 테스트하는데 8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황금 구간을 발견하기까지 8개월 동안 실패한 육수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최소 4시간이 필요합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도 아닙니다. 최소 4시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닭발과 목뼈의 경우 6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1시간 동안은 표면 단백질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 동안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나옵니다. 하지만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깊은 골수 화합물과 농축된 콜라겐 펩타이드가 마침내 육수에 녹아듭니다. 3시간에 멈추면 가장 강력한 치유 성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럼 닭의 어느 부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돈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닭발이 절대 최고입니다. 닭발 하나에는 닭가슴살 4개보다 더 많은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발은 거의 전부가 피부, 힘줄, 그리고 작은 관절낭입니다. 닭발을 제대로 끓이면 육수가 식었을 때 젤리처럼 걸쭉해집니다. 그 젤라틴 같은 질감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순수한 콜라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수된 척추 디스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닭목은 두 번째로 좋습니다. 각 목 척추뼈는 작은 연골 패드로 둘러싸여 있는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척추 디스크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준비해서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닭날개 끝부분이 세 번째 목록입니다. 날개 끝의 작은 관절들은 활액 화합물에 농축된 공급원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닭 가슴살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연골이 거의 없고 콜라겐도 최소한입니다. 가슴살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관절에 필요한 특정 유형이 아닙니다. 또한 큰 다리뼈만 사용하지 마세요. 약간의 골수는 제공하지만 척추의 회복에 필요한 연골 밀도가 부족합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68세로 양쪽 다리로 퍼지는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MRI에서 L4, L5의 심한 디스크 퇴행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주 전통시장에서 닭발 5kg을 사셨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6시간 동안 끓여서 일주일치 농축 육수를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그릇 약 300ml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6개월 후 추적 MRI에서 디스크 높이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된 것이 보였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같은 환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저에게 전화와 했습니다. 섭취 패턴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복에 아침 첫 번째로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하는 음식이 없을 때 소화 시스템이 이러한 콜라겐 펩타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접근한 다음 척추 조직으로 갑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미 뼈 육수를 마시고 있는데도 척추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리 온도가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시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환자가 와서 둘 다 정기적으로 닭뼈 육수를 마시고 비슷한 식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MRI 스캔에서 디스크 수분 공급이 놀랍게 개선되었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집으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어떻게 정확히 준비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도는? 얼마나 오래? 닭의 어느 부위를?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개선된 환자들은 매우 특정한 낮은 온도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개선이 없었던 환자들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열로 육수를 펄펄 끓이면서 더 뜨거우면 더 잘 추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섭씨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닭뼈와 연골을 끓이면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콜라겐 분자가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척추 디스크의 귀중한 구성 요소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변성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온도는 섭씨 85도에서 95도 사이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보글보글 끓이는 것이지 펄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콜라겐이 적절한 형태로 물에 천천히 녹습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뼈의 미네랄은 산화되지 않고 추출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비밀입니다.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온도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8시간 동안 닭을 끓여야 합니다. 4시간이 아닙니다. 6시간이 아닙니다. 최소 8시간, 이상적으로는 최대 추출을 위해 12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오랜 시간처럼 들린다는 거 압니다. 바쁘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평생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12시간의 조리 시간이 뭡니까? 척추 유압 수술을 피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루의 준비 시간이 뭡니까? 이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그 냄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 조직이 천천히 칼슘, 인, 마그네슘을 방출합니다. 연골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이형 콜라겐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척추 디스크, 재생에 필요한 정확한 유형입니다. 관절낭과 힘줄은 자연스럽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방출합니다. 어떤 영양제도 이런 생체 이용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조리하는 물에 소량의 산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닭뼈 1kg당 사과식초 2큰술 또는 레몬 맹개의 즙을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산은 뼈에서 미네랄을 더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긴 조리 시간 동안 섬세한 단백질 구조를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산이 없으면 이용 가능한 영양소의 40% 정도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산을 넣으면 최대 85%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닭의 부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은 뼈, 있는 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최적이 아닙니다. 특히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 부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닭발이 절대적으로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왜냐하면 연골과 결합 조직의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닭발을 구할 수 없다면 날개 끝, 목, 그리고 갈비뼈가 붙어 있는 등뼈를 사용하세요. 이 부위들이 관절 연결이 가장 많고 연골이 가장 많으며 척추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닭 한 마리의 뼈대에 닭발 2개를 넣으면 약 1.5리터의 농축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치료 효과를 위해 제가 권장하는 양인 하루 500ml를 섭취한다면 3일 동안 충분한 양입니다.
척추가 좋아진 후 유지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250ml면 충분합니다. 또한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 중에는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조직에서 물을 끌어내고 영양소의 적절한 추출을 방해합니다. 조리가 완전히 끝난 후 육수를 섭취하기 직전에만 소금을 넣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완벽한 사골 육수가 수없이 망가집니다. 이제 이 마지막 중요한 단계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건너뛰면 3년간의 연구와 수술 없이 척추 관절염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첫째, 정확한 준비 절차입니다. 약 1.5kg의 유기농 닭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아무 닭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생제 없이 키운 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학 물질들이 연골 복구에 필요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지방이 콜라겐 펩타이드의 혈류 흡수를 차단할 것입니다. 닭을 8조각으로 자르되 모든 관절은 온전하게 유지하세요. 관절 돌기, 연골 캡, 뼈 사이의 작은 결합 조직들이요. 여기에 치유 화합물의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큰 냄비에 모든 것을 담고 정제수 4리터를 붓습니다. 사과 식초 3큰술을 넣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세트산이 콜라겐 기질을 분해하고 손상된 디스크의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 없이는 그냥 아무 효과 없이 몸을 통과하는 비싼 국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기가 제가 완벽하게 만드는데 2년이 걸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끓인 다음 즉시 가스레인지가 허용하는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뜨거우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더 차가우면 충분한 화합물을 추출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4시간 동안 끓이세요. 3시간 40분도 아니고 4시간 반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조리한다면 지금 당장 타이머를 맞추세요. 4시간 후에 모든 것을 걸러내세요. 약 2.5리터의 황금빛 육수가 나와야 합니다. 갈색이나 회색이면 온도가 잘못된 겁니다. 물처럼 맑으면 충분히 오래 끓이지 않은 겁니다. 올바른 색깔은 꿀처럼 짙은 호박색입니다. 이것을 하룻밤 냉장 보관하면 걸쭉한 젤을 형성해야 합니다. 액체 상태로 남아있으면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섭취 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300ml를 드세요. 다른 것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위산이 아침에 가장 강해서 콜라겐을 척추가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자기 전에 또 다른 300ml를 드세요. 수면 중에 신체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혈류를 재배분합니다. 이때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연골에 통합됩니다. 최소 90일 연속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3주 동안 해보고 약간 나아진 느낌이 들면 그만두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연골이 퇴화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재생을 보이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 이제 흡수를 3배로 늘리는 동작들입니다. 아침 분량을 마신 후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바닥에 평평하게 누우세요. 양쪽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고 60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디스크 공간에 음압을 만들어 영양소를 척추뼈로 문자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느린 골반 기울이기를 10회 하세요. 그 다음 2분 동안 고양이소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러한 동작들은 척추 관절을 통해 활액을 펌프질하여 콜라겐 펩타이드를 필요한 곳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즉시 이러한 흔한 실수들을 피하세요. 조리 중에 육수에 소금을 넣지 마세요. 나트륨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드지 마세요. 방사선이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항상 가스레인지에서 부드럽게 드세요. 육수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신체가 척추 대신 근육으로 혈액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활동성 염증이 있다면 이것을 보는 동안 허리가 아프다면 첫 주 아침 복용량을 600ml로 2배로 늘리세요.
신체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사흘은 6시간씩 척추 수술을 집도합니다. 제 자신의 MRI 검사 결과를 보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3년 동안 추간판 간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팔려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지침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제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런 다음 가족 중에 5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 신세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바로 이 순간에도 재생되고 있거나 퇴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뼈 육수를 만들 때 닭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자주 만드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